안녕하세요. 영화 리뷰 시민킥 리키루스입니다. 방금 미국 배우조합상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 배우조합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아카데미 상식의 최종 예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예측과는 별개로 저만의 개인적인 투표 현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아카데미 상식이 열리기 전에 후보작들을 거의 전부 다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요. 시상식 전에 개봉하지 못한 영화들도 많아서 올해는 I'm Still Here, 니켈 보이즈, 신성한 나무의 씨앗, 바늘을 든 소녀, 배터맨, 마리아를 제외한 모든 극영화 후보들을 다 봤고요. 뭐 다큐멘터리나 단편 영화 뭐 이런 것들은 몇 개 못 본 것도 있지만은 제가 본 영화들을 바탕으로 예측과 저만의 개인적인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여우조연상 예측입니다. 여우조연상은 이번 미국 배우조합상 결과도 그렇고 이전에 골든글로브랑 영국 아카데미 크리틱스 초이스 결과도 그렇고 에밀리아 페르제의 조 셀다나가 받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조 셀다나가 여우조연상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에밀리아 페르제에서 조 셀다나가 이제 스페인어 연기는 물론 뮤지컬 연기도 정말 잘했고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아바타 시리즈에서 봤던 그 여배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불의에 맞서는 변호사 그리고 또 불의를 조롱하는 변호사 리타를 잘 연기했는데 저는 아카데미에서도 조 셀다나가 여우조연상을 받을 거라고 예측하고 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본상인데요. 각본상 예측이 다른 해보다 정말 힘든 해예요. 크리틱스 초이스에서는 서브스턴스가 각본상을 받았습니다. 영국 아카데미에서는 리얼 페인의 제시 아이젠버그가 받았어요. 미국 작가 조합상에서는 또 아노라가 받았단 말이죠. 저의 개인적인 예측은 그래도 서브스턴스가 각본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브스턴스의 시나리오가 자신의 젊은 외모를 갈망하는 여배우의 욕망을 정말 독특하고 창의적으로 풀어낸 각본이잖아요. 그래서 전 서브스턴스가 각본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각본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각색상은 저도 후보작들은 니켈 보이즈 빼고 다 봤는데 각색상은 뭐 골든글로브에서 각본상을 받았고 영국 아카데미랑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각색상을 받은 콘클라베가 무조건 받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작가조합상에서는 각색상을 니켈 보이즈가 받았지만은 니켈 보이즈가 사실 뭐 여러 영화상에서 별로 맥을 못 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콘클라베가 하필 미국 작가조합상에선 각색상 후보에 오르지 못했어요. 콘클라베가 그냥 무조건 다 받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제 추기경들이 콘클라베 투표 과정에서 정말 눈치 싸움, 정치 대결하는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는 콘클라베가 각색상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려 보이는 주제지만 정말 영화를 재밌고 창의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관객들도 보는데 부담이 없는 시나리오거든요. 다음은 장편 애니메이션상인데요. 장편 애니메이션상도 예측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골든글로브에서는 플로우가 애니메이션상을 받았고 크리틱스 초이스랑 미국 제작자 조합상에서는 와일드 로봇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영국 아카데미에서는 또 월레스와 그로밋 복수의 날개가 받았어요. 근데 참고로 영국 아카데미는 이제 보통 영국 영화에게 상을 주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아드만 스튜디오에서 만든 월레스와 그로밋이 뭐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영국 아카데미에서 받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그 동네는 홈그라운드의 이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제작자 조합상이랑 크리틱스 초이스 결과에 따라서 와일드 로봇이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이런 게 있어요. 아카데미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뭐 예전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투표할 때 애니메이션상 후보들을 좀 대충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상업용 애니메이션을 볼 확률이 더 높아요. 사실 후보작 중에서. 그러다 보면 후보작 중에서 제일 상업용 애니메이션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작품성도 완성도도 있기 때문에 드림웍스의 와일드 로봇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투표는 달팽이의 회고록입니다. 원래 저는 플로우를 볼 때만 해도 플로우가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자연의 대홍수 안에서 야생동물들이 치열하게 살아나는 과정을 정말 흥미롭게 담은 영화예요. 응원하긴 했는데 달팽이의 회고록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달팽이의 회고록은 월레스와 그로미처럼 클레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인데 아동용 애니메이션은 아니에요. 약간 좀 세상에 우울하고 암울하고 폭력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긴 어린 시절부터 구순구계열 병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받고 따돌림받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소외되고 따돌림받는 여성이 어떻게 세상을 헤쳐나가고 자신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지 보여준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스토리의 가치로 따지면 저는 달팽이 회고록이 좀 더 상을 받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단편 애니메이션상인데 일단 영국 아카데미랑 오스카랑 둘 다 후보에 오른 영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완다 투 원더가 무난하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저는 이제 5편의 후보작을 한 편도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투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조연상인데요. 나무조연상 예측은 이게 제일 쉬워요. 왜냐? 리얼페인의 키어런 컬킨이 받을 것 같습니다. 뭐 골든글로브부터 시작해서 크리틱스 초이스, 영국 아카데미도 나무조연상을 받았고 미국 배우조합상에서 나무조연상을 받았으니까 거의 확인 사살이죠.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선택은 컴플리트 언노운의 에드워드 노튼입니다.
에드워드 노튼이 극 중에서 이제 실제 가수인 피트 시거를 연기했거든요. 피트 시거는 이제 젊은 시절의 밥 딜런을 포크송 음악의 세계에 안내하는 동시에 밥 딜런의 포크송 뿌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선배로 나와요. 근데 꼰대 선배가 아니라 밥 딜런이 정말 옳은 길로 가도록 해주고 또 밥 딜런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어떻게 보면 참다운 선배를 연기하는데, 에드워드 노튼이 이전에 프라이멀 피어나 아메리칸 히스토리 X에 비하면은 지금은 중년이시잖아요. 푸근하고 의지가 되는 선배 피트 시거를 잘 연기했기 때문에 에드워드 노튼에게 투표합니다. 시각효과상도 예측이 제일 쉬운 부문입니다. 시상식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는 위키드가 좀 강력한 라이벌이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위키드도 그 마법사의 세계를 정말 재밌게 구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키드랑 시각효과상 경쟁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영국 아카데미랑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시각효과상을 받은 것도 있고, 마치 듄 시리즈가 반지의 제왕 시리즈처럼 시각효과상을 모두 다 휩쓰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듄 파트 2가 시각효과상을 받을 것 같고요. 제가 본 후보작 중에서 저는 듄 파트 2에게 투표합니다. 다음은 음향상인데, 음향상도 똑같아요. 듄 파트 2가 무난히 받을 것 같습니다. 듄 파트 2가 기술 부문을 다 휩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요 부문은 못 받겠지만은. 하지만 저는 음향상을 컴플리트 언노운에게 투표합니다. 컴플리트 언노운을 보면은 밥 딜런의 여러 노래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노래들이 배경음악으로 사운드 편집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등장인물들의 감정에 맞게 잘 나오기 때문에 컴플리트 언노운이 음향상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편집상인데요. 편집상 예측은 다른 때에 비하면 약간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편집상을 받은 챌린저스가 후보에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아카데미 결과를 봐야 되는데, 영국 아카데미에서는 콘클라베가 편집상을 받았죠. 제가 봤을 때도 아카데미에서도 편집상을 콘클라베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투표는 아노라에게 투표합니다. 주인공 애니가 이제 남편과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 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뭐랄까, 그 애니와 남편의 부모님들이 보낸 그 일당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동지가 되고 함께 남편을 찾는 그런 과정들, 각 시퀀스별 점프컷들, 뭐 이런 부분에서 전 편집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노라에게 편집상 투표를 합니다. 촬영상도 영국 아카데미 결과처럼 저는 브루탈리스트가 받을 것 같습니다. 크리틱스 초이스에서는 노스페라투가 받아서 노스페라투도 좀 장점이 있긴 한데, 브루탈리스트가 좀 더 어필되는 부분이 많아요. 브루탈리스트는 이제 근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비스타비전 필름 카메라로 촬영하다 보니까 약간 옛날 영화틱 하면서도 좀 요새 현대 영화 같은 그 모던한 느낌도 있거든요. 이런 필름 카메라를 사용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투표는 듄 파트 2입니다.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광활한 사막을 배경으로 각 세력들이 싸우는 모습을 정말 좀 재밌게 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듄 파트 2가 파트 1에 이어서 촬영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제영화상인데요. 이게 뭐 예측할 필요도 없어요. 에밀리아 페레즈가 무조건 받습니다. 제가 전 재산 때려받아서 베팅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뭐 옛날에 제트, 그 다음에 와호장룡, 인생은 아름다워처럼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는데, 작품상, 감독상 후보에 오른 영화들이 이제 외국어 영화상을 자동으로 받았었거든요. 이후에도 이제 기생충부터 드라이브 마이 카, 그리고 작년에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있고, 에밀리아 페레즈가 올해 이제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 여우조연, 주제가, 각색상 등 후보에 올랐잖아요. 이건 거스를 수 없는 순리입니다. 참고로 저 역시 에밀리아 페레즈가 국제영화상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상상 후보는 전 다 봤는데, 크리틱스 초이스랑 영국 아카데미처럼 위키드가 의상상을 딱 받을 것 같아요. 올해 위키드가 뭐 연기상 등의 주요 부문이나 뭐 기술상 이런 상들은 못 받더라도 의상 미술 계열의 예술 영화상들을 좀 받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투표는 글래디에이터 2입니다.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1편도 의상상을 받았잖아요. 2편에선 특히 1편보다 더 사치스러워진 로마 왕실이랑 이제 귀족들의 의상들을 정말 잘 재현했고, 뭐 검투사들의 갑옷 뭐 이런 부분도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미술상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술상은 위키드가 딱 받을 것 같아요. 뮤지컬 위키드를 영화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화려한 세트, 그리고 또 마법 세계를 정말 잘 보여주었거든요. 크리틱스 초이스랑 영국 아카데미에서도 미술상을 받았으니까 뭐 자동으로 오스카에서도 미술상을 받을 것 같고요. 참고로 위키드의 미술 감독 네이단 크롤리 감독이 이번이 7번째 미술상 도전인데, 아직까지 미술상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오스카를 하나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 드디어 처음으로 오스카를 품에 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투표는 브루탈리스트입니다. 미국의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민자들이 생활하는 숙소나 갑부들이 생활하는 저택,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재현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브루탈리스트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벤 뷰런 건축물인데, 그 벤 뷰런 건축물을 표현하는 단계가 정말 정교하거든요. 뭐 대리석이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모습을 좀 디테일하게 담았기 때문에 저는 브루탈리스트가 미술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분장상 후보는 제가 어제 딱 다 봤습니다.
디퍼런트맨까지 다 봤는데 원래 시상식 레이스 초반만 해도 저는 분장상은 서브스턴스랑 위키드의 대결로 보였어요. 그런데 크리틱스 초이스랑 영국 아카데미에서 서브스턴스가 분장상을 받았잖아요. 저는 오스카에서도 무난하게 서브스턴스가 분장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투표도 서브스턴스에게 투표합니다. 사실 디퍼런트맨을 본 다음에는 디퍼런트맨에게 분장상 투표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서브스턴스에서 정말 아름다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 엘리자베스랑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에서 몸에서 탄생한 수의 몸에서 탄생한 괴물까지 그런 아름다우면서도 그로테스크한 모습들을 정말 분장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브스턴스가 분장상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상도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편 영화상인데요. 후보작들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어요. 약간 예측은 감으로 해야 되는데 뭔가 저는 후보작 중에서 침묵을 유지하지 않는 남자가 받을 것 같습니다. 뭐 정보가 없지만 뭐 제목에서 오는 아우라 때문에 침묵을 유지하지 않는 남자 단편 영화상을 받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의 개인적인 투표는 넷플릭스 단편 영화 아누자입니다. 후보작 중에서 아누자밖에 보지 못하기도 했는데 아누자도 나쁘지 않은 영화예요. 인도 델리에서 사는 가난한 여자아이가 기숙학교에 입학하는 시험을 보느냐 아니면 공장에 남아서 언니를 도와서 일을 하느냐를 가지고 갈등하는 영화거든요. 인도 델리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이 어른들의 사랑과 헌신이 아니면은 정말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비록 후보는 아누자밖에 못 받지만 아누자가 상을 받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나무주연상인데요. 나무주연상이 예측이 살짝 힘들어졌어요. 골든글로브랑 크리틱스 초이스, 영국 아카데미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에이드리언 브로디가 굉장히 유력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배우조합상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티모시 샬라메가 미국 배우조합상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으면서 약간 혼돈이 왔습니다. 에이드리언 브로디가 나무주연상을 못 받는 상황은 이미 한번 받았다? 약간 이런 점이 걸려 있고요. 왜냐면 미국 배우조합상의 대부분의 그 회원들이 또 오스카 회원들이랑 겹친 경우도 좀 있고, 그리고 또 티모시 샬라메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할리우드에서 이제 연기파로 알아주는 이제 젊은 배우이잖아요. 또 안 그래도 오늘 미국 배우조합상에서 최연소 나무주연상 기록을 세웠는데 제 생각에는 오스카에서 그래도 에이드리언 브로디가 받을 것 같습니다. 오스카 회원들이 또 유대인들이 또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표심이 좀 그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뭐 저도 앞서 설명했듯이 에이드리언 브로디가 정말 피아니스트 이후에 인생 연기를 했다? 브루탈리스트에서 헝가리 이민자 라즐로를 연기했는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정말 고생하는 그 이민자의 모습을 정말 안타깝고 또 정말 심도 있게 연기를 잘했거든요. 저 역시 에이드리언 브로디에게 나무주연상을 투표합니다. 장편 다큐멘터리 상은 살짝 좀 예측이 빗나간 게 뭐냐면은 영국 아카데미랑 미국 제작자 조합상에서는 슈퍼맨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받았어요. 근데 이 영화가 오스카 후보에는 오르지 못했거든요. 때문에 미국 감독 조합상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상을 받은 도자기 전쟁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후보 5작품 중에서 슈거케인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투표는 슈거케인한테 하고요. 근데 슈거케인 역시 훌륭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캐나다로 이민 왔던 영국계 백인 사람들이 그 캐나다 원주민들을 학대하고 그 강제로 교육시키려고 하면서 증조부 세대부터 증손자 세대까지 4세대에 걸쳐서 고통받는 모습을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고통받는 모습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어른 세대, 할아버지 세대의 피해 상황을 알리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슈거케인도 정말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단편 다큐멘터리 사항인데요. 저는 후보 중에서는 올리거린디 오케스트라밖에 보지 못했어요. 넷플릭스 단편 다큐멘터리인데 그런데도 올리거린디 오케스트라가 단편 다큐멘터리 상을 받을 것 같아요. 올리거린디 오케스트라는 여성 최초로 레너드 번스타인의 뉴욕 필하모니에 여성 최초 베이스 연주자로 들어간 오린 오브라이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성 최초라기보다는 사실 정말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전설의 조연? 그런 부분을 조명한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리거린디 오케스트라가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음악상인데요. 음악상은 처음엔 좀 예측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골든글로브랑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음악상을 받은 챌린저스의 트렌트 레즈너, 에티커스 로스 콤비가 오스카 후보에는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음악상은 얼마 전에 영국 아카데미에서 브루탈리스트가 음악상을 받았죠. 오스카에서도 브루탈리스트가 음악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브루탈리스트를 보면은 정말 웅장하면서도 슬프고 가슴 아프고 그러면서도 뭔가 모던틱한 그런 음악이 인상적이거든요. 저는 브루탈리스트가 음악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주제가상은 뭐 뻔하죠. 골든글로브랑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주제가상을 받은 에밀리아 페레즈의 엘 말이 받을 것 같습니다. 엘말 이 노래는 극 중에서 조 셀다나랑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이 부른 노래인데 약간 풍자극이 섞인 노래인데 뭐 들으면 나름대로 좀 즐길 수 있는 노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같은 에밀리아 페레즈에 나온 노래 미 카미노에게 투표합니다. 극 중에서 셀레나 고메즈가 부른 노래인데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아내가 이제 사랑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노래인데 미 카미노 역시 에밀리아 페레즈의 주제랑 좀 일맥상통하는 노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노래가 또 중독성도 있고 정말 좋거든요. 저는 그래서 미 카미노에게 투표합니다. 아, 올해도 그 다이앤 워렌 여사가 후보에 오르셨어요. 일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분은 지금 오스카 주제가상 후보에 16번째 후보에 올랐는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상을 받지 못하셨거든요. 뭐 몇 년 전에 공로상을 받은 적은 있지만은 공로상은 경쟁 부문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경쟁 부문으로 상을 받지 못했어요. 뭐 이분의 경우에는 올해는 이제 식스 트리플 에이트 중앙우편대대라는 영화로 주제가상 후보에 올랐는데 영화 자체 스토리는 흥미롭지만은 주제곡 저니가 그렇게 돋보이는 노래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쉽게도 올해도 주제가상을 못 받을 것 같고 다음은 여우주연상인데요. 여우주연상도 나무주연상처럼 좀 예측하기가 살짝 까다로워졌어요. 시상식 레이스 초반에는 골든글로브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데미 무어가 여우주연상을 휩쓸었거든요. 그래서 데미 무어가 상을 받겠다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영국 아카데미에서 아노라의 마이키 메디슨이 상을 받은 거예요. 마이키 메디슨이 오스카에서도 여우주연상을 받는 게 아닌가 싶었고 이후에도 설명하겠지만 아노라가 갑자기 시상식 레이스 후반부에 활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미국 배우조합상 결과가 나왔죠. 미국 배우조합상에서 마침내 데미 무어가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요. 뭐랄까 좀 통계적으로 접근하면은 데미 무어가 여우주연상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스카 회원들 대부분이 이제 할리우드의 그 주류들이 많은데 표심이 아마 사람들이 인간들이 이상하는 거다 보니까 데미 무어에게 좀 더 마음이 좀 더 쏠릴 것 같아요. 왜냐면 데미 무어는 왕년에 정말 잘 나가는 스타였지만은 2000년대 후반부터 이제 스타성이 많이 죽고 젊은 세대한테는 브루스 윌리스의 전처로 알려진 경우가 많고 아니 뭐 사랑과 영혼의 뭐 그때 그 시절 배우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미 무어가 이 서브스턴스를 통해서 연기자로 정말 어떻게 보면 메이저 상식에서 처음으로 연기상을 받았거든요. 왕년의 스타였지만은 잊혀졌던 배우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면서 감동을 준다. 더 웨일의 브랜든 프레이저처럼 그런 서사를 만들기 위해 아마 오스카에서도 여우주연상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들고 솔직히 미국 배우조합상에서 만약에 마이키 메디슨이 여우주연상을 받았다면 이건 확인 사살이거든요. 마이키 메디슨이 여우주연상을 받겠다였는데 미국 배우조합상에서 마이키 메디슨이 여우주연상을 놓쳤기 때문에 저는 데미 무어가 여우주연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앞서 설명했듯이 데미 무어의 연기를 엄청 칭찬했는데 데미 무어한테 여우주연상 투표를 또 합니다. 다음은 감독상인데요. 솔직히 연기상은 약간 애매까리하게라도 예측은 돼요. 그런데 올해는 유독 작품상 감독상이 너무 예측이 힘든 해예요. 뭐 작년에 크리스토퍼 놀란처럼 다 휩쓴다거나 아니면 에브리띵 에브리에 올 앳 원스의 다니엘 감독들처럼 전반부엔 약했어도 후반부를 휩쓰는 양상이었다면 예측이 가능한데 올해는 뭐 골든글로브랑 영국 아카데미는 브래디 코백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고 크리틱스 초이스에서는 위키드의 존 햄추 감독이 받았는데 존 햄추 감독은 오스카 감독상 후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감독조합상에서는 션 베이커 감독이 받았단 말이죠. 이렇게 따지면은 저는 미국 감독조합상 결과를 따라갈 것 같아요. 보통 감독상은 미국 감독조합상 결과를 따라가기 때문에 아노라의 션 베이커 감독이 받을 것 같습니다. 브루탈리스트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예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따지면 골든글로브를 받았고 영국 아카데미를 받았기 때문에 감독상이 유력하긴 하죠. 그런데 브루탈리스트에게도 단점이 있습니다. 1917이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브루탈리스트가 웅장하고 정말 거대한 영화인 건 맞아요. 그런데 브루탈리스트는 뭔가 관객에게 이렇다 할 감동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미국 근대사의 그런 아픔을 뭐 예술처럼 표현한 부분은 있지만은 정말 드라마틱하고 감동을 주는 명이야기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마이너스가 작용해서 아마 아노라의 션 베이커 감독에게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감독상 투표는 서브스턴스의 코랄리 파르자 감독입니다. 서브스턴스랑 브루탈리스트 중에 엄청 고민했거든요. 왜냐면 브루탈리스트가 정말 거대한 역작이다 보니까 브래드 코백 감독이 와 정말 대단하다. 이건 감독상 무조건 주는 게 의무인가 싶었는데 장르적인 완성도 이런 걸 따지면은 서브스턴스의 코랄리 파르자 감독의 연출이 더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작품상인데요. 작품상도 정말 예측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상식이 다 골고루 가져갔어요. 골든글로브 드라마 부문은 브루탈리스트가, 골든글로브 뮤지컬 코미디 부문은 에밀리아 페레즈가 받았죠. 영국 아카데미에서는 콘클라베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크리틱스 초이스에서는 아노라가 받았어요. 제작자 조합상에서도 아노라가 받았죠. 앞서서 작품상을 받은 영화들을 좀 따져보면은 브루탈리스트는 앞서 설명했듯이 정말 거대한 역작은 맞아요. 잘 만든 영화는 맞지만은 뭔가 감동을 준다라는 울림은 없어요. 예시로 예전에 파워 오브 도그가 가장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시상식 레이스 막바지에 코다가 받았어요. 때문에 브루탈리스트는 그런 부분에선 좀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콘클라베인데 영국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은 콘클라베는 작품상을 받기 좀 불리해요. 물론 2010년대 중반부터 갑자기 좀 트렌드가 살짝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으려면은 감독상이랑 편집상, 각본상 혹은 각색상 등의 시나리오상 후보에도 올라야 돼요. 콘클라베는 감독상 후보에 오르지 못했거든요. 비록 콘클라베가 미국 배우조합상에서 앙상블 연기상을 받아서 좀 더 유리하기도 하고 영국 아카데미에서도 좀 받은 게 있긴 한데 사실 콘클라베가 영국 영화이기 때문에 영국 아카데미에서 좀 더 우대를 받은 경향은 전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 반증으로 작품상이랑 영국 작품상을 동시에 받았잖아요. 골든글로브 뮤지컬 코미디 부문을 받은 에밀리아 페레즈가 있는데 에밀리아 페레즈는 시상식 초반만 봐도 이제 골든글로브에서 4개 부문이나 받았기 때문에 엄청 유리했거든요. 그런데 외국어 영화잖아요. 사실 이게 비영어 영화다 보니까 기생충 때처럼 이렇게 작품상을 받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에밀리아 페레즈가 뭔가 약간 여론몰이로 와 하는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에밀리아 페레즈가 작품상 받는 거 좀 불리하고 그러면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은 저는 아노라가 작품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노라가 후보작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긴 해요. 뭐 대작 와 막 이런 영화로 치면 브루탈리스트나 콘클라베 에밀리아 페레즈가 좀 더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아노라는 일단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작품상을 받았죠. 그리고 미국 제작자 조합상에서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또 미국 감독 조합상처럼 미국 제작자 조합상에서 작품상을 받은 영화들이 오스카에서도 작품상을 받을 확률이 높긴 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은 저는 아노라가 작품상 감독상 딱 2개만 받고 딱 깔끔하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아노라는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작품상 투표는 에밀리아 페레즈예요. 영화가 주는 강렬한 메시지나 표현 방식, 연출 방식을 따지면 저는 에밀리아 페레즈가 작품상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설명했지만은 원래 마약 조직의 보스였던 마니타스가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에밀리아 페레즈가 되잖아요. 남성이 여성이 되고 강자가 약자가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과 신분이 다른 약자들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된 그 서사를 정말 잘 담았거든요. 그리고 영화가 뮤지컬과 스릴러, 느와르 이런 장르들을 적절히 잘 섞었어요. 그리고 영화가 담고 있는 주제가 사실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묘사를 할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에밀리아 페레즈가 작품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오스카의 트렌드는 잘 만든 여성 영화들이 정말 활약을 많이 하는 해인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 설명드렸던 에밀리아 페레즈나 서브스턴스도 여성 영화라고 볼 수 있고 아노라도 어떻게 보면 직업 여성의 존엄성을 다룬 영화잖아요. 저는 I'm Still Here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은 브라질의 근현대사를 살아가던 어머니들의 이야기라고 또 하거든요. 식스 트리플 에이트 중앙우편대대 역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뭐 차별과 멸시를 받았던 흑인 여성 부대가 그 위문 편지를 주고받는 거를 도와주면서 인정받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애매하지만은 외모와 차별 이런 부분을 주제로 담은 위키드도 어떻게 보면 여성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성 최초로 레너드 번스타인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참여하게 된 오린 오브라이언의 이야기를 다룬 올리거린디 오케스트라 역시 어떻게 보면 여성 영화라고도 볼 수가 있죠. 때문에 올해는 좀 잘 만든 여성 영화들이 활약하는 해인 것 같아요. 에밀리아 페레즈랑 아노라가 좀 더 작품상에서 선전할 것 같고 또 그렇게 따지면은 에밀리아 페레즈는 또 외국어 영화이고 아노라는 크리틱스 초이스랑 미국 제작자 조합상에서 작품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아노라가 작품상의 영광을 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아카데미 예측 그리고 저만의 개인적인 투표를 해봤는데요. 일단 아카데미 상식이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저는 그때 또 오스카 결과에 따라서 또 약간 리뷰 영상을 또 남겨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